자, 비핵화 실무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과의 협상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그 배경이 뭘까요? 자, 상당히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자, 스티븐 비건 대표가 스탠퍼드 대학교 강연에서요, 북한과의 협상 내용을 공개했는데, 자, 이현종 의원님, 어떤 내용을 공개한 겁니까? 이 스탠퍼드대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 여기 신규 교수가 소장을 했습니다. 오늘 아마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선임되면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강연을 했어요. 네.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시사점이 많습니다. 네. 특히 지난 4차 폼페이오 방북 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들의 핵 관련된 시설, 또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폐기를 하겠다. 네. 이런 것들 약속을 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아하. 그리고 이 지금 강연 내용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다 중계가 됐습니다. 북한에서도 봤겠네요. 네, 북한도 이걸 봤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것에 대한 답변을 국무부 쪽에다가 이런 반응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만큼 그동안 협상과 관련된 진전된 내용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종전적인 상황을 협상을 해줄 수 있다라는 네. 입장을 밝혔고 또 반대로 만약에 이번 협상이 잘 안 될 경우는 뭔가 다른 플랜 B가 있다. 즉 북한에 대해서 컨티뉴스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갖고 있다. 즉 당근과 채찍을 오늘 동시에 제시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북한이 핵시설 일부를 폐기하면 미국이 종전선언도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맞바꾸는 이야기를 지금 동의를 얻었다는 건데, 안 박사님, 지금 종전선언은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완전히 핵 폐기를 하기 전까지는 절대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문제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그러면 이제 스티븐 비건과 최선희 사이에 뭔가 하나의 딜이 이루어졌다. 그렇죠. 이런 예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번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베트남으로 거의 좁혀지면서 거기에 또 이제 시진핑 주석도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예측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 그 다자간 협상이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로 놓고 볼 때 이 종전선언은 북미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한국이나 또 중국까지 참여하는 이런 협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결국 북한은 종전선언만 얻어내도 큰 것을 얻어낸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그 대신 이제 플루토늄이나 농축 우라늄 시설을 완전히 폐기하는 조건이 아마 반드시 붙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종전선언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워싱턴과 평양 사이에 연락 대표부 정도는 합의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북한을 상당히 유인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북한에서 처음에 종전선언을 요구하다가 네. 나중에는 종전선언 얘기를 덜하고 그렇죠. 대북 제재를 좀 해제해달라고 그렇죠. 했는데 미국 쪽에서 그러면 어느 쪽을 줘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대북 제재 해제는 좀 힘드니까 일단 종전선언부터 주겠다라고 아하.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안찬의 박사가 말씀하셨듯이 종전선언 이후에 평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이제 만나서 이제 회담을 하게 되고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연락사무소도 개설될 것 같고 네. 그러면 한국의 대표부도 평양에 개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만 들어보면 북한에 너무 많이 좋은 조건으로 제시를 한 것이 아니냐, 미국 측에서요.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비건 대표가요, 북한과 외교적인 이런 과정이 실패할 경우에는 비상 대응 계획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비상 계획이다. 그럼 플랜 B인데 네. 그러면 지금의 평화적인 방법과는 정반대의 그런 무력도 포함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요? 비핵화를 위해서 대화 국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만약 이 대화가 실패로 끝난다라면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지금 대화를 통해서 한미 군사훈련이 지금 잠깐 중단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재개할 것이고요. 그리고 경제 제재가 아니라 경제 봉쇄로 더 네. 강력한 제재를 하고 그리고 그걸로도 비핵화가 진전이 안 되면 이제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이 비상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네. 미국이 이 북한의 비핵화를 좀 압박하는 이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불과 며칠 전에 저희가 이런 내용을 다뤘습니다. 지금 일본 요코타 기지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일본 또는 한반도에 있는 VIP, 주요 인사들을 급히 미국 본토로 실어 나르는 지금 비행기가 와 있다라고 저희가 소개해드렸었는데 그러면 이게 바로 지금 비건 대표가 말하는 플랜 B에 일맥상통하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겠군요. 증거가 될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람을 철수시키는 게 바로
전쟁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경제 봉쇄를 한다든가 해상 봉쇄를 하게 되면 북한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북한이 뭔가 도발을 할 텐데 도발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잘못하면 전쟁으로 이제 확산될 수도 있고 하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네. 현재 미국의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철수시키는 훈련을 한번 했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B-52 폭격기가 공중 구비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괌 기지에 참경하는 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플랜 B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비건 대표는 이르면 오는 4일 판문점에서 북측과 실무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비건 대표의 카운트 파트너. 자, 그동안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던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인데요. 베일에 쌓인 이 김혁철 전 대사 어떤 인물일까요? 자, 이 김혁철 전 대사의 지근거리에서 지켜봤다는 박희권 전 스페인 대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성격이 꼼꼼하다. 아주 신중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거다. 북한의 핵 문제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그 분야에 천착해온 전문가다 하는 그런 걸 느꼈어요. 자, 안 박사님, 김혁철. 사실 뉴스탑10에서도 거의 소개해드린 적이 없는 인물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북한 내부에서는 굉장히 고위급 자녀로 알려져 있다면서요. 그렇죠. 상당히 금수저다 이렇게 네. 태영호 공사가 지적했지만 아버지가 이제 캄보디아 대사를 2000년대 초반에 지냈고 네. 본인이 이제 강석주 그동안 이제 외무성 일부상 또 김계관 일부상 이런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키워온 아주 신세대 외교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세대 외교관. 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북한으로서도 김영철 지금 통전부장, 대남통이 지금 외교를 주무르고 있지만 언젠가 김영철은 물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바로 협상 전략가로서 이끌어 나갈 사람이 이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30대에 이미 그 참사급에 올랐다는 거죠. 참사급이면 북한에서 외무성 부상급이기 때문에 우리 차관급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키워줬고 또 어떻게 보면 영어도 잘하고 이제 외국어 대학 프랑스어과를 졸업했지만 영어를 잘하다 보니까 네. 앞으로 아마 대미통으로서 아하. 어떻게 보면은 너무 빨리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초대 워싱턴 북한 대사 자리가 저 사람한테 차려지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이 정도로 김정은 위원장의 신뢰를 받고 있다. 이런 네. 평가를 받고. 아주 전도 유명한 외교관인 것 같은데 저는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교관 출신인데요. 네. 미사일들의 종류별 사거리를 줄줄줄 외우는 핵 전문가다. 글쎄요, 외교관이 이런 경우도 좀 드물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바로 육자회담에 관련했기 때문에 네. 북한 비핵화 문제를 잘 알고 있고 또 육자회담에서 상당히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많이 다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미사일로 공부를 많이 한 것 같고 아하. 그다음 또 하나는 1차 핵실험 했을 때 2006년 됐을 때 그때 북한의 외교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도 협상으로 나타나서 네. 북한을 외교적으로 이제 아하.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현재 김혁철이 북한에 협상팀으로 들어간 것은 네. 최선희가 여자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런 군축 문제 잘 모르니까 김혁철을 집어넣어서 보강하는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다. 군축 문제에 좀 협상에 필요했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네. 이제 김혁철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하시길래 네. 우리나라 외교관들 가운데에도 네. 미사일 사거리 줄줄 외우는 핵 전문가가 꽤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뭐 미처 미국- 거기까지 몰랐습니다. 네, 미국통이라든지 아니면 육자회담을 했던 외교관들을 만나보면 네.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서 우리나라 외교관의 수준도 굉장히 높다. 이 알겠습니다. 말씀을 꼭 한마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초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시기와 장소를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You have an agreement with North Korea on the time and place for the next summit? Yes, I do. Yeah, we're going to very soon. We're going to announce it pretty soon. We'll be announcing it early next week. And they very much want the meeting, and I think they really want to do something. We'll see, but I think they really want. 자, 그런데요. 적은 내부에 있다는 말이 이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북미 대화, 협상을 두고 내부의 강경파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이 두 정상의 고민거리라고 합니다. 안 박사님,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강경파들이 굉장히
발목을 잡고 있나 봐요. 그렇죠. 이 김정은 위원장은 뭐 워낙 나이도 좀 젊은 데다가 네. 군부를 다 세대 교체시켜서 지금 제2경제위원장을 하던 군수통을 갖다 무력상을 앉혀놓고 있지만 아직도 그 군부의 지휘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그 비핵화에 대해서 달갑게 받아들일 리가 만무합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지금 제재로 인해서 군부가 하고 있는 무연탄, 뭐 철광석 이런 수출이 안 되니까 군부 거대한 120만 집단이 지금 굶주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분노의 그 총대를 가진 이런 군부가 굶주리고 있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부담이죠. 상당히 부담이고 그렇죠. 이걸 어떻게 잘 설득해서 우리가 북미 관계를 개선해야 뭐 미래로 갈 수 있다는 걸 한다는 건 논리적으로는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뭐 서울 답방이나 북미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군부를 설득할지 그게 아마 기본 이 언덕을 넘어야 김정은 위원장은 결국 이제 외교 문제에서 활주로를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미국 의회에서요. 주한 미군 감축 문제는 북핵 폐기 완료 전에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저께 미국의 정보수장들이 다 나와서 네. 북한은 절대 핵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대학 좀 다니면서 공부 좀 더 해라. 라고 해서 사실은 이 정보수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지금 충돌이 있었어요. 네. 그런 걸 보면 아까 말씀하신 북한 내에서도 그런 충돌이 있고 사실 미국 내에서도 있는데 지금 미국이 하원이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사실 우리가 2만 8천 명 되는 미군들을 만약 2만 2천 명까지 줄일 경우에 미국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이 그렇죠. 일단 현재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제출되는 법안은 더한 게 미군이 철수하는 명백한 이유 이거를 반드시 밝혀야 되는 것들. 아하. 그리고 철수할 경우에 이 당해의 예산을 쓸 수 없도록 하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실제 미군 철수를 거의 어렵게 만드는 법안을 아하. 지금 제시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협상에서 혹시 돌출적으로 그렇죠. 주한미군 감축을 갑자기 타협을 할 경우에 안보에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를 의회가 미리 막기 위한 아마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보만 두고 본다면 좀 다행인 그런 내용을 담은 미국 의회의 법안인 것 같습니다.